증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증감에서도 상황이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정하지, 그치? 근데 가격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니? 공장이나 물건을 매입하는 중개업자가 물건을 준비를 할 때 돈을 들이지, 돈을 들인다. 근데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현을 원가라는 표현을 많이 써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A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원가가 뭐냐면 너네들이 장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투입되는 기본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기업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 때 원가 그대로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원가를 그대로 내가 물건 준비한 가격 그대로 물건을 팔았단 말이야. 손해가 엄청. 그치. 왜 그러냐면 물건만 재고만 준비했을 뿐 인건비라든지 뭐 운반비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 기업인 입장에서 그 원하는 부대 비용들과 그리고 나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뭐를 얘기를 해? 이윤을 추가를 하게 돼. 이윤. 근데 문제에서 이윤을 어떤 식으로 줘? 100분위로 준다고? 그럼 100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100분의 R이라고 우리가 유리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원가 대비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인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자 희망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를 측정할 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니? 원래 있는 원가에다가 100분의 R%라는 이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원가에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가격이 된다는 거야. 응?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A로 공통인수를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R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아니지, 말 그대로. 그냥 기업인이 원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가격이 그냥 측정이 일방적으로 된 거야. 그러면 보통 문제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물건이 잘 안 팔려서 세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 그치? 그러면 그 세일이라는 가격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가격이야? 원가로부터 출발한 이 기업인이 정한 이윤이 추가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라지 n으로 이렇게 치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가격을 라지 n이라고 해놓고 세일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라지 R%라고 뭐 가정을 하면 얘에 대해서 원래 있던 가격에다가 이 퍼센테이지 100분의 R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빠진 값이 된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이제 풀어볼게. 라지 n이라는 건 A 1 플러스 100분의 R이지. 그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00분의 라지 R. 그러면 얘는 뭐였어 아까? 기업인이 일방적으로 내가 붙이고 싶은 이윤이었고 얘는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세일을 한 가격이지. 가격 인하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된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라지 n으로 전개를 해보면 라지 원래 있던 n 가격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n 100분의 R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붙였던 증가에 대한 여기는 증가지 여기는 뭐를 얘기하면서 감소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문제로 같이 출제를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너네가 뭐 사탕을 뭐 10개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니? 10개에 대해서 가격에다가 곱을 해서 전체 구입 비용을 산출하지.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가격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인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기업인 입장에서 내가 이 총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팔았는지 비용이 얼마 추가되고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겠어? 지금 최종적으로 세일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돼?
판매 양을 곱하면 되는 거야. 판매량. 그러니까 이 판매량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총 매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에 투입된 자본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많은 숫자를 그냥 뭐 아니면 라지 A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라지 A에 대해서 뭔가 부등식을 세울 때 우리가 그냥 셀 가격만 덜렁 식으로 세워놓으면 얘가 비교할 수가 없지. 왜? 얘는 가격이고 얘는 총 매출이잖아. 그럼 얘는 한 개에 대한 가격이지 얼마만큼 팔았는지에 대한 가격이 아니잖아. 그치? 매출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이 금액에다가 요 판매량에 대해서 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579번 문제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 했잖아. 이 시장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래도 너네가 평소에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어떤 접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시사적으로 요즘에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라든지 혹은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볼게. 그 문제를 보면 579번에 이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문제 풀면서 얘기를 했었지. 쓰레기 배출량을 그냥 미세먼지 배출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훌륭한 미세먼지 관련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볼게. 얘는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60톤이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 60톤이라는 기준을 아까 시장 상황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 60톤은 뭐가 되겠니? 기존의 원가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야. 기준이. 그리고 얘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양이 60톤이라고 말을 했는데 걔의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15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1톤당 이제 우리가 들어간 돈이 15만 원이라는 얘기야. 만 원이라는 얘기는 안 쓸게. 여기 단위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54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54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부등식 세워질 거고 얘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세일 금액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는 총 매출에 대해서 그 적자가 나지 않는 그 기준점처럼 생각을 하면 얘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얘에 대해서 지금 60톤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퍼센트를 감소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곱하면 전체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감소에 대한 거는 1-100분의 뭔가 X%로 이렇게 감소되는 세일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감소량을 적용시키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식이 60 곱하기 15 그 다음에 1-100분의 X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톤이라는 기존에 있는 양에서 내가 X%만큼 감소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배출량이야.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배출한 양에 대해서 15만 원이라는 톤당 적용되는 금액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얘의 기준은 전체 54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전개를 해보면 얘가 지금 60, 15, 540이니까 이쪽에다 x만 남겨놓고 이제 전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하기 60 곱하기 15 이렇게 선생님이 다 계산 안 하고 그냥 남겨놓으면 됐어. 한꺼번에 약분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540이 되고 얘는 넘어가서 어떻게 돼? 60 곱하기 15가 이런 식으로 빠지겠지. 그러면 얘가 60으로 이렇게 공통인수가 되면 얘가 9고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좋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고 15 곱하기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x 그러면 60으로 그냥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00분의 마이너스라는 거 양쪽에다가 다 전부 다 없애줄게. 이것도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x가 나오고 부동호는 반대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얘는 6이 나오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x라고만 남겨놓고 6 곱하기 15분의 100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 나오겠지. 그치? 지금 이 문제는 증감에 대해서 다른 테마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증감을 직접 본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볼게. 몇 번을 보냐면 555번을 한번 볼게.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필요한 걸 살 때 항상 우리가 보는 게 뭐니? 가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입할 구입량에 대해서 자꾸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정하게 개수하고 원이라는 단위 자체가 계속 같이 곱해진 상태로 우리가 뭔가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아까 증감에 대한 식을 볼 때는 우리가 가격에 대한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식을 세운다 그러면 개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별다를 게 없잖아. 예를 들어서 너가 기업에서 재고량을 조절하는 어떤 입장이 아닌 이상은 퍼센테이지로 올해 양에 대해서 뭐 내년에 뭐 몇 퍼센트를 증가시켜가지고 개수를 더 사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수로 주어져. 너네 단위에서는. 그치? 생각해보면 이게 출제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너네가 알 수 있을 거야. 가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얘네는. 뭔 말인지 알아? 안 그러면은 뒤쪽에서 증감이 일어나면 복잡해지겠지. 근데 이제 자 55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퍼센테이지 증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너네가 시장에서 쓰는 거를 얘기를 해.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증명사진 8장에 인하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8장을 인하를 하면 그냥 무조건 5,000원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인가 봐. 그러면 5,000원이라는 것은 이제 8장을 인하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금액이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8장을 초과해서 한 장당 200원씩 추가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장 이상일 때는 얘네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장당 이렇게 200원씩 받겠다라는 거야. 그치? 거기 두 줄 때까지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근데 얘가 증명사진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장수를 몇 장 뽑을지 이제 구하라고 하는 문제잖아, 이건 지금. 그러면 장수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x라고 미지수를 줘야겠지, 총 장수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보면 처음에 5,000원 8장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기준이 되니까 5,000원을 놓고 뭘 구하면 돼? 8장 이상 초과됐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장수가 어떻게 되겠어? 8장을 빼줘야겠지. 앞에서 8장이 이미 계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지수에서 8장을 뺀 상태가 장수에 해당되는 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개수하고 상품의 개수하고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단가, 가격이잖아. 근데 아까 가격이 어떻게 잡힌댔어? 8장이 추가됐을 때 200원씩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아까 450원씩 장당 치러지는 금액보다 싸야지 이걸 비교를 하겠지. 만약에 비싸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면 돼? 이하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실제로 구매하는 식은 이쪽이지. 이거는 지금 기준인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선을 잡을 때 항상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싸야지 시장은 얘보다 비싸면 이걸로 식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면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풀면 200x랑 450x가 있어.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x 개수만 먼저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어? 250x라고 이렇게 놓고, 자 이쪽은 상수항만 있잖아. 근데 바로 계산하지 말고 5,000원에 대해서 1,600원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얼마야? 3,400원이 되고
얘가 250원이 되니까 얘를 한 번에 계산이 되지. 0, 0 이렇게 하고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얘가? 응? 68 68이 되고 5분의 68 x 2야 이렇게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돼? 17.6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몇 장 이상이어야 돼? 18장 이상 뽑아야지. 이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 문제 말고 그 543번 문제 한번 볼게. 증감 543. 증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실생활 문제 중에 평균값을 가지고 푸는 문제를 볼게. 그 읽어보면 전체 학생 숫자가 56명이라고 나와. 56명. 근데 이 56명이 상황이 좀 달라져. 1회 볼 때는 똑같아. 1회 볼 때는 이제 똑같이 평균 점수가 어떤 점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6명의 두 번째 시험 점수는 한 집단이 어떻게 돼? 7점이 증가되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그치? 그러면은 얘가 40명, 16명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40명은 그대로 점수 가고 얘는 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1회차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2회차일 때 77점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평균 점수가.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에 앞서서 뭐를 알아야지 평균을 구하게 되니? 학생수? 학생 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를 뭘 알아야 돼? 학생 수를 하니까? 점수. 응? 점수. 그렇지. 총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너네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그 똑같이 분배하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반에서 수학 점수를 받으면 학교 평균을 낼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많이 맞은 아이들이 조금 맞은 친구한테 점수를 주고 조금 맞은 친구가 많이 맞은 친구한테 점수를 받으면서 어때? 일정 점수로 좀 더 분배하는 작업이 평균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전체 총량에 대해서 알아야지 분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회차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XX 값이니까 얘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 얘는 어때? 40명은 X 그대로 40X가 되지만 얘는 어떻게 돼? 16명은 어떻게 바뀌니? 16명이 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게 총점 점수고 어떻게? 분배하는 작업이니까 총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써줘야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77점 이상이니까 얘를 지금 평균 점수 이렇게 구한 걸로 이렇게 놨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40x 플러스 16x 플러스 16 곱하기 7 놓고 56을 이쪽으로 곱할게. 양수는 부등식이 바뀌지 않지. 77 곱하기 56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면 얘만 계산을 하면 56x가 나오고 얘는 77 곱하기 56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16 곱하기 7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얘를 7로 이제 묶으면 16, 11 곱하기 56이랑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거야. 더 묶을 수 있는 거 있니? 이거 지금 4로 묶을 수 있지. 4로 더 묶자. 그러면 4, 7에 28 나오고 얘가 11,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4. 그러면 11 곱하기 14는 어떻게 돼? 4, 4, 1, 1, 154. 그러면 이게 4 빠지니까 150을 28로 나누는 거네. 그러면 56x가 이게 지금 28 곱하기 150이니까 28로 이렇게 나누면 얘가 어떻게 돼? 2x가 되지?
86, 56이니까. 그러면 150을 이제 2로 이렇게 나누면 x는 어떻게 돼? 75가 나오네. 그치? 이렇게 나와야 돼.